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 작가님을 3주 만에 뵀나요? 그렇죠. 2주 만에 뵀나요? 이번에 3주 3주 만에 뵀죠? 예. 네,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갑네요. 네. 좀 그리웠나 봐요. 우리 진짜 3주 만에 봤네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맨날 채팅을 해갖고 예. 그렇게 낯설진 않네요. 전혀 예. 낯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예. 이제 또 겨울이 가고 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참 이렇게 자연의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봄이 와서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데 참 매정하게 봄은 오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옛날에 봄 이렇게 하면은 희망찬 생각만 했는데 훈훈하고.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솔직히 막 기분 막 대박 좋은 사람보다 슬픈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힘든 분들, 그다음에 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완벽한 공부법을 다 읽고 뭔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저랑 고 작가님이 완벽한 공부법 15장 스페셜 에디션 용기편을 써서 네.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예.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고 네. 작가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완벽한 공부의 마지막 편이 용기냐? 하도 막 진짜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용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했는데 인문학스럽게 좀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 공부에서 공자가 기본적으로 장인공자예요. 장인공 마스터가 되기 위한 진짜 자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만 봐도 여러분이 공부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시험인데 우리가 책 앞부분에도 썼지만 시험인데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험은 공부에서 제일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거든요. 특히 뭐 수능 같은 거는 뭐 수능이 분명히 인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사실. 수능을 못 봐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정형 사고인 방식인 분들은 난 안 돼. 뭐 이미 끝났어. 인생은 뭐 재능 결정론 정도가 아니라 수능 결정론에 매몰되셔서 뭐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 내 인생에서 평생 공부란 내가 장인이 되겠다는 거야. 장인 전문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점에 갔을 때 희열. 그러니까 저도 아직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박사 받았다고 사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지. 박사 받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는 제 생각 볼 때 한 정교수 정도 돼야 좀 전문가가 되지 않나. 하나만 팠을 때는 한번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야 전문가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전문가가 느낄 수 있는 희열. 근데 또 우리나라 정 교수님은 또 그거랑 거리가 멀죠. 정치하고 뭐 와닿지 않았어요. 또 그냥 외국 같은 경우는 굳이 정 교수라 되게 유명한 케이스가 그거거든요. 몇 년 전인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블루 LED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분이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UC 산타바바라는 되게 좋은 학교에 화학관과 재료관과 교수예요, 교수. 박사 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에서 진짜 참된 공부를 해보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파본 분이죠. 오히려 박사가 없어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박사 받는다고 전문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공부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용기가 필요하냐? 이제 여러분 공부라는 게 어떤 걸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거 학습이거든요.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배울 학, 익힐 습이에요. 익힐 습. 배우기만 한다는 건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냥 노래 한번 들은 거랑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래를 들었어도 부르려고 그러면 잘 부를 수 있나요? 일단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허밍 정도밖에 안 돼요. 음도 정확하게 모르고. 여러 번 듣고 외우고 따라 부르고 해야죠. 그래야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거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노래를 듣는 거랑 노래를 부르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뭐 그러려면 제가 노래 잘해야 되는 예.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최소한 가사라도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네. 아닌 거고. 이게 웃긴 게 많이 듣는다고 또 가사 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수없이 듣는 데 있는데 네. 막상 불러보라 하면 음만 기억나지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이러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학습이라는 거에 배울 학자는 우리가 이제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빼자 이거예요. 배울 학자는. 그럼 이제 익힐 습자에 우리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 익히다는 거는 뭐냐? 그 결국에는 그 말이 우리가 한자어잖아요. 익힐 습자라는 게. 그 익힐 습자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깃 우자에다가 이제 흰백백자 위에 기두자가 써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흰백백자는 간소화됐습니다. 스스로 자자에서. 그렇죠. 그 스스로 자자 위에 이제 깃우 새의 깃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뜻이 이제 뭐냐고 제가 이제 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습이라는 거에서 습자는 아기 새가 스스로 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익히다는 거는 뭐예요? 아기 새는 아직 이제 아기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아기 새가 둥지 안에서 많이 해봤겠죠. 그 뭐 날개를 안 움직여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날개도 뽀드득 해보고 그 다음에 엄마 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서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푸툭툭 하고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엄마는 저렇게 날라오는거나 배울 학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아기 새가 새로라는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 날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또 엄마들은 거기서 엄마 독수리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매몰차게 던져버리죠. 심지어 죽는 아기 새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서 익힌다는 거는 실행해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배움과 익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용기. 번지점프가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꼭대기 올라가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지점프를 한 거잖아요. 번지점프 본다고 여러분이 번지점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기만 한 거예요. 번지점프가 있다는 것만 안 거예요. 번지점프가 뭐다라는 걸 아는 거고, 번지점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공부할 수는 있겠죠. 뭐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배에서 버터플라이가 날아다니는 그 느낌, 이 느낌, 그건 뛰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를 완성하는 것, 학에서 습으로 넘어가서 이 공부라는 거를 완전한 하나의 제대로 완전체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 없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뜻을 좀, 왜냐면 학습이라는 말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습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또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습자가 무슨 습자인지도 몰라요, 사실요.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 책을 보면 그 기업편에서도 나왔던 거잖아요. 네. 강의 듣고 단순히 책만 읽어서는 진짜 내게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거를 해보고 아웃풋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했을 때 이제 나한테 체화가 되는 거지. 우리 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인 게, 팟캐스트 여러분 듣는다고 들어서 솔직히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시간 낭비예요. 부질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듣지 마세요. 저는 며칠 전에 썼잖아요. 저랑 고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창구가 페북이에요. 네. 저는 항상
대놓고 자신 있게 쓰잖아요. 페북부터 지우라고. 여러분이 정보가 필요하면은 데스크탑으로 접속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에 괜히 환경 설정을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달콤한 사탕을 앞에 두는데, 예? 여러분 마시말로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마시말로 안 봐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예? 마시말로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마시말로 못 먹는 마시말로 찔러나 보자고 찔러보고, 아 그러면 그 이 말랑말랑함, 이 소프트함, 예? 그다음에 킁킁거려보고, 아 이 달콤한 냄새, 그럼 못 이겨요, 여러분. 예? 근데 마시말로 딱 뭐로 가려버리고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손에 맨날 들려 있는데 또 우리가 재밌는 얘기 막 해주니까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예? 그다음에 뭐 자극적인 컨텐츠들도 많고, 응?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모바일 컴퓨터에서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요. 예? 뭐 그 인터넷 자체가 샛길로 빠지기는 워낙 좋으니까 각종 하이퍼링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듣기만 하고 뭐 안 할 거면은 고막만 달아요. 제가 볼 때 고막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에? 너의 역할은 충실히 했는데 내 역할을 충실히 못 해줬구나. 진짜 고막한테 I'm sorry 해야 돼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용기, 아까 고 작가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판교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가면은 그 판교 강연은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거기에 거의 99%가 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뭔 강연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료고 판교에서 가까우니까 가보고 보자. 그런 것도 약속도 안 지켜요. 항상 그러지만 150명이 신청해놓고 80명밖에 안 와요. 그게 되게 솔직히 잘못된 거거든요. 못 갈 거면 신청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무료였죠? 네, 무료니까. 그래서 돈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아이, 무료 강연 하면 안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자라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오는 오니까 거예요. 진짜 오고 싶은 사람이 꽉 차서 못 온 거니까. 아무튼 거기 이제 그 별의별 친구들이 다 오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거기 온 친구들은. 아무튼 이제 한 친구가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빨리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인해달라고 줄이 쫙 늘어지면서 제 30분 늦어졌는데 밥 먹는 시간이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요. 아무튼 딱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저는 웬만하면 다 한 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어보고 이렇게 최대한 뭐라도 한마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근데 웃긴 게 뭐냐, 거기 한 친구가, 용기 있는 친구가 이제 말을 저한테 건 거예요. 그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을 걸어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팟빵 애청자들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이거 들으면 신나하겠죠? 하여튼 산티아고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뭐 산티아고만 가고 싶겠어요. 뭐 둘레길만 나와도 다 갖고 걷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면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 있고 자연 속에 파묻혀보고 싶다, 그런 거겠죠. 제가 누누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산티아고 머릿속에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산티아고에서 S 소문자 센티아고라도 가보라고. 예? 그래서 뭐 가겠어요? 가면 걷잖아요. 뭐 풍경이 당연히 거기가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풍경 좋은 데가 많아요. 당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대도시나 제가 가보면은, 제가 요즘에 안 가본 대도시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다 강이 있어요. 강. 우리 다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도시의 형성.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강이 있는데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한강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던졌는데 걸어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7시간 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왜 걸었냐, 고민이 있어서 좀 이렇게 걸으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걸어야겠다고 무작정 한강을 걸었는데 7시간 반 걸렸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게 2시간째 걸으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난 나올 줄 몰랐네. 여러분 포켓몬만 잡지 말고 답도 잡으러 가세요. 한강 가면 답이 있어요. 예? 열심히 돌아다녀보면 답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거예요. 얼만큼 실천하냐. 실천했으니까. 실천하냐가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고, 그걸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1기가 한 지가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체계화가 되게 많아요. 이제 여기도 완벽한 용기 표현을 썼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원했거든요. 네. 되게 멀쩡한 분들이에요. 그 지원자 자체는 되게 보통 사람보다는 의지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농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당연히 안 바뀌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아니 진짜로 맨날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조금씩 이제 많이 바뀌었죠 벌써 이분들은 그나마.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인데 과연 안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일까? 예? 진짜로 제가 이게 약간의 코멘트 몇 개만 읽어드리면은 어떤 여자친구인데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있는 오늘은 이동 시간, 약속 시간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약속이 많은 날에는 약속에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지 다짐했지만 다짐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나면 생각했던 것만큼 일찍 나오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에 죄책감만 쌓이는 느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메타인지가 높아졌어요. 이 친구들은. 뭐냐? 옛날에는 이게 뭐 친구 만나는 게 큰 문제 되냐 그랬는데 일단은 바뀌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바뀌고 싶다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영준 박사님께 일가 기록을 시작한 지 약 7주가 지났네요. 그동안 행복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실제 그러한 심상이 여러 번 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의심 없이 행복하다고 느껴본 것인지 언제인지 싶었는데 요새는 이따금씩 행복한 찰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의 기복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줄이려는 환경 설정하는 것 또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지네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점점 약간 이기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잘 쓰진 않았지만 그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바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분은 뭐냐면은 바뀐 건 없어요. 뭐 이분이 갑자기 뭐 대통령 됐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근데 어때요? 자기가 7주 동안 적어보고 미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 자꾸 뭘 알라고 그러니까 그거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여행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해외 투어 가이드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남은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재밌게 사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천조국에서 오신 분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때요? 책을 본단 말이에요, 와서. 근데 백인들은 또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선탠 많이 해야 되니까, 여유롭게 그 선글라스 끼고, 선탠 하면서 책을 보고, 그러니까 남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에이시안들은 오면은 사진 계속 찍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밌게 사나. 물론, 현지 음식 먹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잖아. 여행 가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휴식, 쉴 휴자인데, 그거를 휴식이 아니라 내 여행을 휴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뭐, 정말로, 진짜 이거 한번 쓰고 버리려나? 그런 마음으로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고 인정을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게 라임이 너무 멋있어서 책엔 쓰진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용기 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용기 그릇 있죠? 그릇 용기가 커지는 거예요. 동음이요. 예?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인정할 용기, 그 다음에 포기할 용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고민들 중에 요즘에 책도 그렇고 근데 완구앞에 항공호퍼 읽은 후기를 제가 거의 모니터링 다 하면은 막 의외로 생각보다 이 방금 우리 메시지 주신 분
우리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실질 학습을 제시한 것 뿐인데 좀 구체적인 관점에서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인 각도의 다각도로 공부라는 게 시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어쩌보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공부라는 게. 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니까. 예? 나 자신을 알고 나니까 메타인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비교도 덜 하게 되고 왜? 그냥 왜 비교를 계속하게 돼요? 나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자꾸 들이대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에 있나. 뭐 당연히 그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죠. 경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부질없이 그냥 모르니까 괜히 누구는 얼마 가졌는데 누구는 직장이 뭔데 누구는 연봉이 얼만데 누구는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누구는 결혼을 누구랑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부질없는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방금 선생님 말씀 어디서 이렇게 행복감이 왔는가. 그런데 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 느낌? 그러니까 자기 통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멘토링 프로젝트에 신청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많은 고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거기 나와서 이제 메타인지 올라가니까 적절한 전략이 나오고 전략대로 실행해 보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통제하는 방향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메타인지 우리 믿음장이 처음 나왔던 기대 있잖아요. 내 삶에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간다면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어떤 그런 행복도 높아지고 당연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왜냐면 당연히 자존감의 근거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안에 있다면 이거는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존감의 근거가 외부에 있으면 외부는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존감의 근거가 우리 아빠야. 그러면 우리 아빠가 좀 흔들리면 내 자존감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어떤 고유의 가치 혹은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외부에 있다면 그 외부는 항상 가변적인 거거든요. 그럼 나의 자존감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존감의 근거가 내 자신한테 있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에 있고 또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변화나 어려움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외부에 상관없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오늘 또 비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저기서 썼지만 행복에 대해서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왜 행복하지 한국인은 행복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집단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집단주의는 서로 비교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의 근거가 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혹은 거기에 권력과 여러 가지 명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자존감, 자아에 대한 인식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보다 더 높지 않으면 나는 좀 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좀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좀 더 화려한 무엇이 있지 않으면 내 자아가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못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서 나 10억 버는 사람 앞에서 내가 50억 벌면 내가 짱이지만 100억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나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으면 그 나가는 방향은 내가 원하는 성장으로 간다는 것이 내 안에 딱 확고하게 있다면 당연스럽게 어떤 외부에 상관없이 외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간에 내 어떤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내 자신만 지켜낸다면 그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텐데 우리 어떤 문화나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또 그거는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는 드라마나 뭐 보면은 그런 식의 상대 평가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뭐 매스컴이나 쪽에서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성공의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성공의 잣대이고 자아의 어떤 가장 기준이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거에 기준을 두게 되면 예 그런 거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여기서 1등이지만 나중에 좀 더 넓은 물에 가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부지기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 순간에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믿음장을 넣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공부법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믿는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때만 이 어떤 공부의 과정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 보거나 어떤 시험 보면은 상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성공한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합격해서 들어가면 또 거기 경쟁이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그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준다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용기편 여러분 그 무료 배포라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그 현수정 양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 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만 말씀드리면은 독서 거의 안 함, 운동, 가뭄에 콩나듯이 함, 뭐 공부 싫었음 이건데 애프터가 공부 좋음, 독서 맨날 함. 근데 비포 거의 대부분의 네. 저 네. 20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요번에는 책에 담지 못한 용기 편에 좀 이렇게 확장편으로 이제 고 작가님이랑 제가 그럼 자존감 얘기가 나오는 김에 네. 그럼 우리는 언제 자존감이 떨어져 봤나? 어떻게 극복했나? 네.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작가님 언제 좀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보셨나요? 저는 이제 언제였냐면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20대 때는 아니었어. 놀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솔직히 메타 인지가 부족했죠. 내 현실 감각이 없었던 그때는 거지. 근자감.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지. 그땐 근존감. 근거 없는 존중감. 그렇죠. 그냥 그래 내가 놀고 있지만 그래 뭐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진짜 지극히 막연한 생각이 내 안에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고 30이 다가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 감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메타인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내가 위치가 이거구나. 근데 그때도 근자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뭐 이렇게 그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제가 책도 읽게 되고 뭐 작가도 되고 그것까지 좋았어요. 좋은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자존감 IMF. 자존감 IMF 완전히 진짜 그 완전히 그 환율 그래프에 똑같이 진짜 환율 역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 우리나라 환율 꼬꾸라지는 거죠. 원화같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도 썼고 사업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되게 은근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제가 책을 300권 읽고 나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그전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고전 사고방식이었지만 좀 긍정적이었고 그 이후에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인드로 갔었는데 이게 오히려 첫 번째 책은 좀 잘 됐었거든요. 두 번째 책도 안 되고 두 번째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정말 이악 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인생작이었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책인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그 경제 커뮤니티 포털도 되게 사람들이 좋았는데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돈을 벌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따봉 1억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10,000원 못 받으면 그렇죠. 끝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얻는다는 게 정말 이거 힘든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컨텐츠 아무리 만들어도요. 안 팔리면 그게 뭡니까? 그럼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죠. 그냥 기부를 해야죠. 그냥 공유를 하던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찬사도 많았고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또 멤버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두 번째 사업도
뒤통수 맞아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죠. 안 되고 책도 안 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두 번째 뭐냐면 사업은 가까운 지인한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오케이. 네. 17년 후배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5초만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한 게 수능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되는 분위기였는데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에서 잘 됐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고약간이. 이거는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머리통 한 번 더 맞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얼마나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막 자존감이 막 진짜 엄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게 핵심이죠. 한번 이거 얘기 말씀드렸긴 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난 해도 안 되나? 안 되나. 씨. 내가 진짜 근자감도 엄청 강했고 네. 게다가 나름대로 그 과정까지 작가도 되고 책도 냈어요, 여러분. 책을 냈다고요. 근데 딱 그게 딱 배신 딱 맞고 나서 그 이제 연속으로 제가 한 번에 쓰러지지 않은데 연속 한 3, 4연타 맞으니까 이게 그 무릎이 딱 꿇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권투에서 계속 맞다가 그런 느낌일 것 버텼는데 같아요. 근자감이잖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구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그렇죠.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네. 내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딱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뭐였냐면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안 돼. 안 되나. 다 여러분도 제가 봐도 상당히 거의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 잘했던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사업보다도 책이 좀 더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떠나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책을 제가 이거 책을 내가 작가로서 계속 써야 되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연쇄적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작가로서 안 되겠는데. 왜냐면 대중 작가는 책이 팔려야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이 딱 안 팔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난 안 되나 시작해서 작가의 길 내 길이 아닌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고 작가님이 이렇게 300권씩 읽고 막 200권씩 읽고 그랬는데 내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진짜 이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차곡차곡 쌓았던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건 내 잡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핵심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작가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어야죠. 그렇죠. 내가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에 팍 내놨어요. 리스크가 큰 그렇죠. 사업이죠. 리스크가 근데 큰 사업. 시장 외면 당하면 그냥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1년과 2년의 가치가 내 안에 뭐 성장은 있었겠지만 돈의 가치 환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가장이라면 그 되게 큰 엄청난 그렇죠. 리스크로 오는 거죠. 만약에 가장이 아니고 내가 20대였다면 실패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됐겠죠. 근데 난 지금 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도 사업이고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망하 보니까 정말 지옥이 이거구나. 여러분 태국에 보면 나라미 쇼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쇼인데 거기서 이 태국의 옛날 고대 왕조에 대해서 영국으로 푸는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막 이 영국인데 막 비가 내려요. 막 배 타고 그래요. 영국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지옥. 진짜 느낌이 진짜 괴랄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지옥을 맛보게 돼요.
지옥을 맛보게 되면 진짜 이 정신이 이게 그럼요. 다 예, 하기 그렇죠. 싫고. 예, 아마 그래서 그 만약 사업하신 분들 중에 되게 안 되고 폐업 하신 분들 중에 아마 뭐 소리 한번 제대로 안 들러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운이 좀 있었죠. 어떤 운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경제경영을 쓰다가 우연치 않게 아마 제 독서법 책을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독서 쪽으로 제가 선회를 했었어요. 네. 그것도 우연치 않게 선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때 책이 사회과학 쪽으로 좀 바뀌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이 작가 그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뭐 계속 옆에서 윙에 있다가 네. 갑자기 골키퍼 간 거죠. 그렇죠.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렇게 우연치 않게 바뀌었는데 그게 저한테 더 이게 맞았던 거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것이 그전에 제가 했던 것이 다 열심히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거고 근데 그때쯤에 또 제 신 박사님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거죠. 신 박사라는 동아줄이 하나 그렇죠. 들어갔죠. 그렇죠. 그때 신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바뀌었죠. 그 책 판매량이 완전 바뀌었어요. 같이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먼저 책을 냈기 때문에 신 박사님이 되게 고 작가님의 인생은 비포 애프터의 그 기준이 그렇죠. 신 박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포기를 했으면 아마 책도 안 나왔을 거고 뭐 신 박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 공부나 이렇게 팟캐스트 하지 못했을 거고. 근데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들어가는 특집 자존감 회복의 재구성.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하고 고 작가님도 인정하는데 고 작가님의 인생에 제가 개입이 되면서 고 작가님 인생이 진짜 이렇게 급선회가 아니라 급상승을 했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시공간의 초월에 왜냐면은 그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고 작가님 부인이세요. 그렇죠. 인생이란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진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신 박사는 왜 고 작가한테 손을 내밀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포인트였잖아. 자존감의 그 진짜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목더미를 탁 잡아서 그 반지하장에서 보면 간달프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독수리가 확 낚아채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잡았나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고 작가님한테 잡았을까요? 다시 저 정답은 되풀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끔 고 작가님이 책 300권 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적게는 1년에 100권 많게는 한 250권 정도 읽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솔직히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자기의 못남을 타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들도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고 작가님이 힘든 와중에서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한창 때 취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10점 만점에 8.5, 이 점은 9점, 이 책은 10점. 그러면서 그 조그맣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이지? 하고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처음으로 추천해준 책 중에 읽은 게 디지털 치매. 그건 8점. 두 번째로 읽은 게 생각하지 않는 삶. 그건 10점. 8점하고 10점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게 진짜 8점이랑 10점짜리 책이 저한테 0점이 맞은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제가 좋았고 일단은 8점 넘었다는 건 다 좋은 책이거든요. 둘 다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고 디지털 치매는 고 작가님 설명한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저도 뭐 책을 안 읽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거는 이래서 거의 컨텐츠상이랑 같지만 니콜라스 카한테 안 돼. 이 독일 아저씨는 안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제가 0점이 맞은 창세 여러분 두 개의 선을 이으면 직선이 돼서 다음 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점에 가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 0점이. 만약에 고 작가님이 이미 그 기울기는 그 경제 기술 읽는 히트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걷지 못했다 명저 이런 것도 계속 꺾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뒤죽박죽 경영상식부터 계속 꺾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럼 작가로서 아까 자존감을 잃었기 때문에
포기했었다면은 책을 안 읽고 다른 걸 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습관의 힘이 진짜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기 할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한 약한 유대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 풋풋의 이승환이라는 우리 풋풋 사주한테 연결이 돼서 아주 약한 유대에 연결이 돼서 제가 그걸 보고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은 왜냐면은 보통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죠. 제가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저를 팽했단 말이에요. 팽. 뭐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준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몇 마디 하고 내가 싫은 소리 하니까 내가 태클을 좀 거니까 일 같이 못하겠다 팽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플랫폼이 있고 나는 없거든요. 아쉬운 건 나거든요. 플랫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차는 여러 대지만 기차역은 몇 군데 없어요. 서울역은 서울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역이 들어오는 기차는 널렸고 그렇죠? 무궁화호, KTX 다 들어오고 나는 망한 거예요. 그때 나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녔어. 나랑 일 좀 하자고. 그냥 아유 너가 손에 든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아쉬워서 손은 든 게 없는데 생각은 안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근데 내 머릿속에 들었던 무한한 우주의 세상을 고 작가님이 그러니까 그게 현미경과 돋보기가 그 다음에 만안경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안경으로는 멀리서 나를 보고 저를 보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서는 현미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됐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러 보자고 만나고 보니까 고 작가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말했지만 공개석상에도 저를 봤을 때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온라인으로만 봤을 때. 왜냐면은 저는 글 쓰는 공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읽은 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고 작가님 탁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놀랬던 게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신 박사님 좋아요 글 중에 한 2개 한 번 꼴밖에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비즈니스한 경험이 컸죠.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나서 와 진짜 이 새끼 미친놈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한데 게다가 제가 생각한 제가 이제 실패를 하고 지옥을 갔다 왔지만 배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새끼는 그거를 다 혼자 구상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변에 사람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안도로로 가는 과정이 다른 사람은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되게 탄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크도 없고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 작가님이 이제 자존감에서 바닥을 쓰면서 그 선회란 어떻게 일 것인가가 판매량이 이제 드디어 변곡점을 만들어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 그게 입문 쪽이었는데 그때 제 위에 팟캐스트 1위 알죠? 최수장 책 3권에 신영호 선생님 책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렇게 참 듣보잡이지만 그 다음에 출판 관계자들은 읽기 책은 실패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다 실패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 공부는 뭐 폭발적이었고 종합 베스트로 막 올라갔었고 6위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완벽한 공부법은 지금 뭐 종합은 다 어디 안에 10위 하나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량이 제일 많은 교보문고는 뭐 종합은 한 6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은 뭐 3달째 저희가 1위를 수성하고 수성을 하고 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개발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 작가님과 제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자존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놓는 방법도 있어요. 놓는 방법.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저는 당장 멘토링 프로젝트랑 매일 데일리 레포트를 보내는 친구가 30명이나 있어요. 매일같이 자기의 삶을 여성 친구들은 저는 진짜 많이 왔어요. 3분 친구나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되게 그게 필요하더라고. 왜냐면은 매번 눈썹을 그리면 시간 낭비니까 예쁘게 잘하고. 그럼 저는 그렇게 써줘요. 예쁘게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없는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저한테 다 세세하게 보호하는 친구가 30명이나 있다고요.
30명. 근데 다 멀쩡한 분들인데도 최선을 다해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30명이. 그럼 요번 이게 상당히 큰 표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300명에서 출연한 거기, 160명에서 출연한 거고, 그 다음에 포기한 친구들도 지금까지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진 친구들은 포기할 게 아니라 나를 되돌아볼 시기라는 거죠.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미움받을 용기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 이상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못한 걸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나였구나. 인정할 용기. 우리 형이래 갑자기. 고 작가님 우리 책을 하나 써야겠네요. 그쵸? 갑자기 우리 인정할 용기. 그쵸? 책을 하나 써야겠네. 우리 신 박사님 몰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이거 착각했어. 그러니까 형이라 그랬어요 순간. 항상 형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가 해준다니까요. 제가 그 멘토링 프로젝트 한 첫날 진짜 그 사람들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진짜.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저는 오늘도 고 작가님한테 어떤 특정 영화를 지금 3번 이상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거는 특정 영화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스폰서십을 안 줬기 때문에 너무 파급력이 클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특정 영화를 보면서 지금 벌써 3번을 봤어요. 3번.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그 대사 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추천했는데 아주 그냥 거기 그 대사 외운 빠지셔가지고. 그 대사 외운 걸 제가 고 작가님한테 다 보여줬는데 고사님이 대단하다 진짜. 너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걸 따라할 수 있는지 진짜. 그 외국말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공부를 되게 열심히, 말하기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 연습보다는 저는 좀 되게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려고 되게 구사를 많이 해서, 저는 그 말의 호흡과 템포가 되게 그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맘먹고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숨지기 시작하면은 이러다 이 사람들 숨 못 쉬는 거 아닌가? 에? 이러다 이 사람 내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꼴딱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분 숨 못 쉬거든요. 그럼 다음에 탄소호흡기 하나씩 하든지. 그런데 그 멘토링 프로젝트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지각했던 것부터 그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다 눈물 났을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고, 그게 아니야 다를까 그게 몰아치고 나니까 두 분이 그만두셨어요. 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냥 연락도 없이 자진 탈락하고, 연락이 없어요. 이제 그분은 끝이에요. 그런 분은 이제 연락해도 연락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 거 내가 안 매정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 거 연락 하나 봐야지 대신 노력하는 사람 거 2-3명 걸 못 보게 돼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2-3번 기회를 주거든요, 항상. 그래서 안 되면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래야 제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뻑하면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분, 정신 나간 분들 하도 많아갖고 진짜 그거 보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요.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상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그래요. 페이스북이 하기 싫어 죽겠다고. 왜냐면은 여러분은 1대1 관계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상한 분이 꼬박꼬박 그건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 방송 처음 할 때만 해도 제가 패친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26,000명이에요. 26,000명.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아무튼 다시 그거 돌아가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도 중요하지만, 예? 나 자신의 현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 인정하라면 뭐예요?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은 디딤이에요. 디딤. 내가 한 발짝 더 뛰어나갈 수 있는 디딤. 인정을 못하면 허공에서 계속 발길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만 들고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용기로 시작해서 자존감 얘기를 했지만 그게 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메타인지를 높여갖고, 제가 꾸준히 멘토링 프로젝트 하고 서점 투어도 계속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마지막 얘기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오늘 방송 이제 오늘 방송 끝인데, 제가 그 규환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준생인데,
하여튼 페북 뒤지게 많이 해 진짜. 왜냐면은 제가 글만 올리면 따봉을 1번으로 항상 누르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걸 알죠. 제가 만약에 되게 산발적으로 올리는데 글을 무슨 정해놓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올리는 날도 있는데 그걸 걔가 항상 10손가락 안에 들게 따봉을 눌러요. 그럼 항상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되게 뭐냐면은 대구에 있었다가 부산에 강연을 들으러 와서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끝나고 카페에 있었는데 저랑 예선쌤이랑 옆에 있어갖고 얘기를 좀 더 해줬어요. 우리가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책에만 매몰되는 사람을 고 작가님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만 읽고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실천 없이. 그럼 여러분 그게 되게 공허한 거거든요. 고 작가님 앞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따봉 받는 건 쉬워요 솔직히. 근데 돈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월급 받고 여러분이 사장 돼서 여러분 직원들이 임금 주고 매출 올리는 게 정말 힘들고 그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다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책만 읽고 제가 가끔 들어가 봤어요 페이북에. 뭐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취업하고 죽을 똥살똥 노력을 해도 현찮은데 맨날 책만 읽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런 지적 자위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책을 읽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대구에 가니까 막 싱글벙글하면 막 저 대구 간다 그랬을 때 막 공유해서 막 오신다 막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막 걔한테는 에? 막 오신다 막 이렇게 쓰고 막 진짜 에? 막 느낌표만 아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다니까 걔한테는 뭐 막 신났어요. 막 그럼 걔는 막 이제 에? 막 얼마나 막 저기서부터 오는데 웃고 오는 게 막 보여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름 잘 안 말해주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규환이 그렇게 기분 좋은 걸 봤어. 규환이 넌 페북부터 지워.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는 거야.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지금 뭐해? 맨날 뭐 책 읽고 뭐 너를 뭐 위하는 말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럼 취업하려고 하는 노력이 뭔데? 너 아르바이트 해? 너가 애기야? 너네 부모님은 땅 파서 너 밥 먹여? 너 뭐 사지 멀쩡하고 그런데 왜 알바 안 해? 너 게임하는 시간에만 알바해도 6,500원씩만 받아도 13,000원이라고 2시간 일하면 하루에 최소한 알바하고 야 책 읽는다고 착한 일 한 게 아니야. 너가 놀려고 했으면 오락한 거랑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친 생각이라고. 너는 페북부터 당장 지어. 네. 너 하고 싶은 질문, 넌 내가 알아. 너가 나한테 하려는 질문은 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고. 왜? 너 행위 자체가 실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공허한 질문들이라고. 에? 거의 제가 몇 마디만 더 했으면 울었어요, 그 친구.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를 바뀌게 하려면은, 거기다 대고 내가 국회의원처럼, 아이고, 귀한군 왔어요! 아유, 귀한군, 반가워요! 예? 우리 그때 부산에서 만났었죠? 아, 다시 보니까 반갑네. 아, 나 그 독후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독후감 더 많이 써주세요. 미친 새끼야, 그렇게 말하면요. 걔 하나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설탕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 조금은. 그러다 합병증으로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칼같이 끊어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컴퓨터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을 때, 기분 전환할 때 딱 정해놓은 시간에만 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리추얼 의식 나를 위하는 의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홀순날 짝순날 수목금 화목 이렇게 딱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글 쓴 거 내가 어디 가요? 제가 글 쓴 게? 안 가잖아요. 몰아서 보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웹툰도 몰아봐야 재미거든요. 미드도. 예, 그렇죠. 몰아봐야 재미거든요. 몰아보면 더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용기. 그거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우리가 이제 신 박사님 저랑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하도 많이 해서요. 그 중에 형님 역시 그냥 죽도록 노력해야 돼. 죽도록 노력해. 이 얘기를 우리가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더 속어로 해요. 더 속어. 죽도록도 아니고 그치. 온갖 은어를 부사와 형용사로 써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욕을 해. 예. 왜 그러냐면 노력했던 것들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신박사만큼 아니어도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노력하려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벤 버너키 책처럼 행동하는 용기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 방법대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완공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편이 무기력을 극복한 3가지 방법인데 왔어요. 잘 봤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무기력 같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나는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중간에 이제 들어보면 자기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거를 공부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시도도 잘 안 되고 공부 좀 하다가 이게 내가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 노력이 아무런 무거품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쭉 보면은 내가 하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한 루프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근데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상 뭔가 하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는데 또 이거 내가 이렇게 소용없으면 어떡해? 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책에도 썼고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배신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희한하게 당연히 외적 운이라는 게 있고 환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꼭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닷이에요. 그렇죠. 네. 그 양반이 진짜 난 양반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필요할 때 내가 왜 그때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어마어마하게 올 때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할 때. 네? 고 작가님 대학교 때 공부 안 한 그렇지. 거, 저도 얍실하게 그렇지. 장학금만 받으려고 했던 거, 그렇지. 박사과정 때 우리 또 심지어 이거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생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면서도 자만했던 것들. 우리가 왜 그때 자만하면서 이런 실험들을 안 했을까? 미쳤었어요. 자만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억이었어요. 자억.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왜 이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별거 뭐 실력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 나왔다면 저희 책이 공부에 대해서 방법론이 나온 거잖아요. 책은 책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노력의 가장 좋은 방법론 찾는 것 뿐이에요. 실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았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보상이 나와요. 만약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한 것이 역으로 후회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그중에 하나가 그냥 죽도록 노력하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결과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나중에 이게 보답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실화를 바탕으로 그 용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자가 제가 무슨 용자인지 몰랐는데 날랠 용자예요. 네. 용기는 날쌘 기운이에요. 잽싸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완벽한 공부법이 준비했던 마케팅이 다 망했어요, 사실. 네?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느라고 저랑 고 작가님이랑 글을 엄청나게 썼어요. 거의 책 한 권을 넘는 이상량의 글을 썼는데 고 작가님 원래 전문 작가였고 저는 전문 작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전에 했던 건 단어장이니까. 근데 저는 대박인 게 뭐냐면 여러분 글이 늘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장난 아닌 게 여러분 용기장도 거의 다 신박하게 쓰셨어요. 보면서 내가 이 뭐야 뭐 더 늘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얼마나 빨리 썼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예요. 이 진짜 자존감이 이거 안드로메다 가서 이제 다른 은하계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진짜 그 정도로 늘었어요. 진짜. 그냥 여러분 진짜 용기를 갖고 실천하세요. 진짜 이 방송 들었으면은 끊고 잽싸게 결심하자. 잽싸게 결심. 이 방송 들었으면은 끊고 용기가 또 날쌘 용기잖아요. 예. 빠르게 여러분 해야지 하고 내일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 방 청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달려서 나가서 뛰세요. right now. 근데 만약에 뛰는데 여러분 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밖이 추워. 막 갑자기 꽃샘추위가 와서 가끔 우리 막 3월달에도 꽃샘추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목도리 감고 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추위 자체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한번. 그런 경우 요즘에 없거든요. 다 추우면 들어가려고 하지. 한번 이렇게 이
살을 애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뛰세요. 중요해요. 예. 네? 뛰고 당장 제일 가까운 책 아무거나 채서 60쪽 읽어보세요. 우리 여러분 거짓말 할 수가 하나도 없는 게 나한테 멘토링 프로젝트로 모든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멘토링 프로젝트 20명 중에 제가 우리 미션 중에 하나가 핸드폰 끄고 1시간 동안 책이 보통 편차는 책에 따라 있지만 40에서 70쪽을 읽어요. 뭐냐? 5시간 읽으면 책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 뭐 300권 어떻게 읽냐 다 미친 소리예요. 뭐 마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이 뭐 다 무슨 해결책 이런 것만 볼 거 아니잖아요. 책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소설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가벼운 뭐 가십책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자존감은 안드로메다로 올라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